예, 안녕하세요. 16년도 국가 7급 문제입니다. 거의 100% 기출 지문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7급 문제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들게 문제를 좀 길게 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1번입니다. 귤릭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귤릭의 고전 원리. 제일 먼저 전문화 원리인데, 전문화 원리는 이를 수평적으로 찢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한 사람이 한 가지 일만 하거든요. 그래버리면 뭐가 좋아진다? 빨라진다. 그래서 전문화 원리의 키워드는 능률성이 올라간다. 맞는 말. 명령 통일 원리는 한 사람의 상관에게 명령을 받고요. 걔한테만 보고하면 되겠죠. 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명령 통일 원리하고 전문화 원리가 되게 모순될 수 있어요. 어쨌든 이것도 맞았습니다. 통솔 범위 원리는 내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하 숫자는 한정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내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러니까 자꾸 뭐가 만들어져? 계층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계층을.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4번입니다. 부서 편성 원리는 기본적으로 4가지가 나오죠. 목적 기능별로, 과정 절차별로, 그다음에 수혜자별로, 지역별로 4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틀렸죠. 그래서 목적은 맞지만 성과니 자원이니 환경이니 그다음에 틀렸네요. 귤릭은.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2번입니다. 조합주의와 대비되는 건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는 다양한 집단이 자생적으로 경쟁을 해가면서 균형점 찾아간다는 거고, 조합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이 집단을 묶어요. 관련 집단끼리 서열을 정한 다음에 국가가 공식으로 참여시키고 국가가 능동이 돼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는 게 조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 중심이면 다원주의, 국가 중심이면 조합주의. 수평적 관계라면은 뭐가 된다? 다원주의. 수직적 서열이 존재한다면은 이거는 조합주의. 그다음에 다원주의는 비공식 참여자, 여기는 뭐야? 공식 권한이 있는. 자, 1번 틀렸죠. 그래서 국가가 소극적 중재자 역할에 한정되는 건 되게 뭐다? 다원주의 개념이고, 이 조합주의는 국가가 능동적 개입자, 끌고 가는 주도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 집단은 단일의 위계적.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 집단이 있다면 노동자도 작은 거, 그다음에 중간 큰 걸 가지고 서열을 정해버려요. 이제 이 친구가 합의를 하는 겁니다. 국가하고. 그래버리면 여기서 쫙 내려가 버립니다. 이렇게 길드처럼. 그래서 이 집단은 단일의 위계적인 대표 체계를 형성한다. 노동자는 노동자 대표가 존재하는 거고 소비자는 소비자 대표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국가는 능동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사회의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 20단과 우호적 관계를 협력한다. 맞는 말이고, 상호 경쟁보다는 20단과 20단은 경쟁보다는, 또는 지네끼리도 경쟁보다는 어떻게 협력하고 위계 서열이 존재하고요. 자, 답은 1번이네요.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좀 어려울 수 있었겠죠. 좀 낯선 문제였으니까요. 총괄평가는 뭐죠? 끝난 다음에 결과를 알고 싶은 게 총괄평가입니다. 목표를 달성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이 말은요, 목표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린 집행기관이다 보니 목표는 밖에서 주어지거든요. 이 주어진 목표를 내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그 얘기다 보니까 이건 되게 누가 하는 게 맞다? 외부기관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치행정 이론론이 돼버리면 이 목표를 내가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내부기관이 할 수도 있어 없어? 있겠죠. 그 얘기다 지금. 총괄평가는 집행이 종료된 후 그 성과나 효과를 평가하는 것 맞습니다. 형성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발견하고 있으면 시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죠. 이것도 제3자가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되게 내 집행하면서 내가 하는 거니까 집행기관이 해가면서 고쳐나갈 겁니다. 그래서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과정의 적절성과 수단, 목표, 인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총괄평가는 주로 외부자가 합니다. 물론 내부자가 할 수도 있어. 결정을 요새는 내부자가 하니까요. 평가 결과 한류에서 최종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니 총괄평가는 끝났는데 무슨 개선을 합니까? 개선을 한다는 건 뭐다? 과정평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이건 틀렸죠. 형성평가가 맞습니다. 답이 3번입니다. 형성평가는 주로 내부자가 할 수 있죠. 외부자가 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고요. 집행 단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당자의 그가 잘못됐다면 수정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걸 돕기 위해서. 맞았죠. 그래서 다시 총괄평가는 원칙적으로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왔나 안 나왔나 알아보는 거고, 형성평가, 특히 과정평가 중에 형성평가는 집행 도중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고 있다면 개선시키게. 답은 3번입니다. 4번은 쉬웠죠. 내부다 외부다 나올 때는 뭐다? 행정부 안에 있으면은 내부, 행정부 밖에 있으면 외부가 돼야 돼요. 입법부는 외부겠죠. 틀렸네요. 그다음에 사법부도 외부입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니까 내부가 돼야 돼.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답은 3번밖에 없네요, 지금.
시민도 외부겠죠. 공무원은 행정부 공무원이니까 이건 내부겠죠. 그래 답은 디귿과 리을입니다. 내부니까 내부 찾는 거구나. 그럼 디귿과 미음이 됩니다. 잘못 말했네요. 디귿과 미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사무가 세 가지가 있죠. 온리 순수 지방인 자치사무, 그 다음에 단체 유임 사무, 그 다음에 기관 유임 사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방 거고 이거는 국가 거라고 한다면 이건 지방과 국가가 같이 겹쳐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온리 국가 사무니까 조례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없어 원칙적으로. 그래서 조례 지정은 되지 않는다. 반면에 이 둘은 됩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자치사무와 달리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이건 단체 유임사무로 써놨네요. 당연히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면 단체 유임사무를 지워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그때는 어때? 단체 유임사무다? 지방자치단체한테 유임된 거니까. 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한테 유임돼야 돼요.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봐보세요. 특이하게 나왔죠.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는 법령으로 합니다. 그지? 합의제 행정기관 설치는 법령으로 하는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뭐로 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그지? 요 윗지문이 저번에 시험에 나왔는데 그 바로 밑에 지문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걸 벌금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과태료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은 자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 동의 구한 다음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설치할 수 있다는 게 바로 4번 지문이에요. 자, 6번입니다. 이거 최근에 나왔죠. 살라몬 아저씨. 자, 정책은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직접과 간접. 직접은 누가 직접 한다? 정부가. 그렇지? 구속력 있게. 간접은 민간이 하고 구속력이 없을 거고 중간이 뭐가 돼? 혼합이 돼야 돼요. 자, 간접 수단에 해당되는 것은 간접은 어떤 의미냐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째, 정부가 직접 법인격인 정부가 한다. 아니면 정부 밖에 있는 법인격이 한다. 이게 간접이에요. 근데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이거는 그 밑에 있는 지문인데 밑에 있는 표인데요. 바로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으면 직접이 될 거고 그게 안 되면 민간의 의지도 필요한 뭐가 돼? 간접이 돼요. 경제 규제는요. 정부가 너 하고 내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러니까 뭐가 돼? 이거는 직접이 돼요. 경제 규제. 직접 대출도 마찬가지.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직접입니다. 공기업도 누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요. 물론 공기업은 법적으로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견해에서는 이건 간접 분류되어 있습니다. 됐죠? 근데 이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쪽 주체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라 얼마나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반면에 조세 지출은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만들어져 있죠. 이 법에 해당돼 버리면 정부는 그대로 준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직접성이 떨어집니다.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뭐 표에 있는 그 두 문자를 따도 됐는데 한번 이해한 다음에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직접은 일방적 행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직접이고요. 그게 안 되었을 때 뭐가 돼? 간접이라고 그래요. 7번입니다. 7번은요. 15년도 7급 문제 그대로 내렸어요. 어디 똑같은 게 또 나왔나 모르겠습니다. 답이 똑같아 지금. 답은 5번이에요. 아니 4번. 관료제는 관료에 의해서 통치된다는 의미에서 왕정이나 민주제에 비해서 관료가 국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겠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태까지 관료제는요. 전통적인 계층제, 구조로서만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관료제를 이 구조로만 보지 않고 되게 뭐로 봐? 기능으로 많이 보거든요. 되게 행정학은 구조로만 봐요. 배버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기능으로 많이 본 겁니다. 이거는 되게 관료제에 대한 비판 의견이 강해요. 자, 이 구조는요.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구조라는 의미고 얘는 말 그대로 민주정 또는 어떤 왕정에 대비되는 하나의 관료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관료제는 소수의 상관과 다수의 부하로 구성되는 피라미드 계층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될 수 있다? 과두제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맞았습니다. 관료제 병리 현상으로 동조과잉은 뭐죠? 관료제는 법이 있다면 규칙이 요거만 준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과 규칙만 따르는 거지 어떤 다른 걸 하지 않는다는 게 동조과잉 맞습니다.
또는 할거주의도 있고, 할거주의는 아까 봤듯이 분업 때문에 나오는 문제점, 그 다음에 훈련된 무능도 한 가지 일은 잘하겠지만 다른 걸 하지 못하는 이런 전문화 문제점. 자, 4번이 틀렸죠. 관료제는 이미 일이 정해져 있고 일의 보수가 정해져 있어요. 또 짬밥에 따라 연공으로 받아요. 이거는. 그래서 성과에 따라 받는 게 아니고 성과는 부가급적 요소고요. 얘는 뭐다? 능력에 따라 또는 호봉에 따라 연공 업적에 따라. 답은 그래서 4번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결과를 가지고 돈을 주는 거고요. 관료제는 결과에 따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어요. 보수가. 일에 따라 보수가 정해져 있고 또는 연공 서열에 따라 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8번입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으로 고른 것은, 자, 1번 표현은 처음 나왔죠. 기억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금은 공무원 연금이에요. 60년도. 그 다음에 사학연금이고요. 사립교직원. 그 다음에 군인연금입니다. 이게 특수직역이고요.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은 아니고 일반연금이잖아요. 이건 88년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최초의 공적연금제도로서 지역공무원에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이다. 공무원연금 맞습니다. 60년도. 기억은 들어갑니다. 니은입니다. 빠진 애들 있죠. 군인은 빠져. 왜? 군인연금이 따로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정치 선거로 들어온 친구들이 빠져요. 그래서 군인하고 그 다음에 선거로 들어온 공무원 빠지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임용 전은 당연히 공무원만 받는 거니까 견습직원도 당연히 빠집니다. 포함된 데가 틀렸네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원리.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게 나왔는데, 보험원리는 내가 낸 것만 받아요. 그렇지? 내가 만약에 보험 들면 내가 낸 돈만큼만 받습니다. 모자는 못 받겠죠.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약속한 금액이 존재하고 만약에 네가 낸 연금으로 못 받는다면 국가가 예산으로 주는 겁니다. 이게 밑에 있는 부양원리입니다. 그래서 부양원리라는 것은 모자랐을 때 국가가 예산으로 메꿔주겠다는 의미예요. 자, 이게 문제겠죠. 왜 일반 연금은 보험 원리밖에 없는데 공무원 연금만큼만 부양 원리가 있는가?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자,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온다면 부양 원리에 찬반 논쟁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업과 디귿은 맞았습니다. 9번입니다. 프로그램 예산 제도가 신성과주 예산이에요. 장기 계획도 아니고 중기 프로그램 단위로. 물론 이런 프로그램 단위는 이런 장기 계획의 일부겠죠. 이 프로그램 찢어지면 뭐가 돼? 단위 활동이 될 거고요. 자, 이 문제가 참 특이합니다. 아이고, 이걸 다 냈네요. 자, 1번 봐봐. 동일한 정책 목표를 가진 단위 사업이 묶이면 뭐가 돼? 단위 사업이 활동이거든요. 여기에 묶이면 뭐가 돼? 프로그램이 됩니다. 세항이 묶이면 항이 된다는 소리예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틀렸죠. 이게 연도를 바꿨습니다. 지금. 중앙이 2008년도, 지방이 2007년도인데 연도를 바꿔버렸네. 지금 2004년도가 틀렸습니다. 됐지? 답은 2번입니다. 자,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일반 국민이 예산 사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자원배분의 투명성은요, 어떤 돈이 있을 때 어느 사업에 쓰이고 그 결과 다 나옵니다. 성과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세항 단위로 찢어져 있는 것보다는 큰 단위로 묶여져 있을 때 국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좀 편하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에는 투입 중에 품목 예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뀌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답은 2번이 틀렸어. 이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중요한 것도 되게 많은데 겨우 만든 게 연도를 갖고 틀게 만들었다는 게 좀 가슴이 아파요. 답은 2번입니다. 10번입니다. 회사 모형이 나왔는데 오랜만에 나왔죠. 회사 모형의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내용은 쉽습니다. 좀 길어 보여서 시간이 좀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1번 보니까 A입니다. A. 시간과 능력의 제약 때문에 결정자가 모든 상황을 고려하기보다는 특별한 관심을 끄는 문제에 대해만 고려한다. 이거를 우리 뭐라고? 문제 중심의 탐색이라고 그래요. 합리 모형은 포괄적으로 보겠지만 회사 모형은 만족 모형의 일환이거든요. 다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만, 일부만.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보겠다. A는 뭐가 돼야 돼? 리을이 돼야 돼요. B입니다. 정책 결정에는 관련자들의 요구가 모두 성취되기보다는 서로 나쁘지 않은 않은 정도의 수준에서 타협점 잡는 갈등의 준해결이죠. 완벽하게 해결되는 게 합리 모형이에요. 갈등의 완전한 해결. 근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그치? 그래서 왜 목표도 여러 가지고 제약 조건도 여러 가지다 보니까 다 해결하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는 타협점이 이게 갈등의 뭐라고 그래? 준해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디귿이 돼야 되겠네요. 답은 4번이네 그러면.
그다음에 3번 C번입니다.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이 전수되며 학습했네요. 시간 흐름에 따라 결정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 달성이 높아지게 된다.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조직이 학습이 되었고 이 학습의 결과물이 뭐가 돼요? 맨 마지막에 있는 SOP가 됩니다. 표준 운영 절차가. 그래서 정책 결정자들이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절차와 방식이 마련되어 있다. SOP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A가 뭐가 돼요? 문제 중심의 탐색, B는 갈등의 준해결, C가 학습이 되고 학습의 결과물이 SOP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11번입니다. 에도크라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에도크라시의 반대말은 뷰로크라시죠. 관료제. 그래서 관료제가 돼버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관료제는 계층이 되게 많다. 분업이 돼 있다. 법과 규칙이 다 만들어져 있다. 반 에도크라시는 그런 게 없다. 두리뭉실한 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많은 팀들이 실제 문제 해결하면서 배워가는 게 에도크라시예요. 자, 그래서 에도크라시는 구조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단순해 여기에. 구조가 복잡하지도 않고 공식화된 규율도 없고요. 집권이 아니라 바로 지네가 결정하는 분권입니다. 더 낫다. 맞죠? 그다음에 고도의 창의성과 환경의 적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럼 이게 안 됩니다. 미리 정할 수가 없잖아요. 맞는 말이고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거 맞습니다. 근데 뭐가 안 됩니까? 조직화나 표준화는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된 거죠. 조직화도 돼 있고 조직화돼 있다는 건 구조가 설계돼 있고 그렇지? 역할이 분명하고 이게 조직화돼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갈등과 비협조가 일어나고 왜? 전문가들이니까. 여기는 다 일이 정해져 있어요. 창의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많다. 맞는 말. 왜? 업무도 모호하고 목적도 분명하지 않고 전문가들이 이질적인 전문가 모여서 문제 해결하고 해체돼 버리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12번입니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번 나왔던 문제 맞아요. 근데 꼼꼼하게 알지 않았다면 좀 어렵지 않았나 봐요. 조례가 안 되는 건 조례를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그렇지? 그다음에 다른 자치단체 규율이라든지 이건 조례로 안 됩니다. 거기다 조심할 게 그 밑에 겁니다. 지방세는요, 그 국회가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기억은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기구를 설치 변경하는 것, 그다음에 공공시설 설치 반대하는 거. 이거 어렵게 내려면요, 둘이 바꿨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구를 설치를 반대한다. 공공시설 기구 설치를 공공시설 설치를 변경한다. 이거 바꿨을 텐데 이건 바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지방자치법을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면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지방세 부과는 국회가 하니까 조례로 못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보시면 행정기구는 설치 변경이고 공공시설 설치 반대입니다. 당연히 법령 위반하는 것도 안 됩니다. 13번입니다. 조직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평적 분화는 옆으로 찢어졌다는 소리예요. 수평적 분화가 심하면은요, 한 사람은 한 가지를 하고 할거쥐가 나오거든요. 할거쥐가 나왔을 때는 뭐가 잘 안 되는 협조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부서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수직적 분화가 심하다는 것은 이거는 계층제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종적인 분화다, 책임과 권한의 계층적 분화다. 맞았네요.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건 장소적으로 나눠져 있다는 소리예요. 대규모 조직이네요. 조직의 구성원과 물리적 시설이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조직의 복잡성 나오면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장소적으로 세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얼마나 나눠져 있는가, 흩어져 있는가, 분화의 정도를 우리 뭐라 한다? 복잡이라고 한다. 14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신행정학이 나온 과학이론이 아니라 처방이론입니다. 행정의 실천성과 적실성 맞는 말이고 정책지향,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지향 맞았습니다. 사이먼은 사람을 연구했고 가치는 빼버리고 사실 중심으로 논리 실증주의. 그래서 인간 행태 연구에 초점을 두었고 사실 중심의 연구다 보니까 과학화에 기여했다. 맞는 말입니다. 애플비가 나왔네. 애플비는요, 정치행정 이론론자예요. 그래서 국가는 의지를 표명하고 정책을 구현하고 행정은 실천한다. 정치행정 이원론이네. 이거는 애플비가 아니라 군노 얘기입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한 군노 얘기네요. 저는 쉬웠는데 뭐 그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처음 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러면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미국 행정학은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정치행정 이원론이다 보니까 경영학 논리가 많이 들어와요. 맞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15번입니다. 이건 뭐 쉬웠죠? 자, 어디까지가 정무직이죠? 차관급 이상이 정무직이에요. 그래서 정무직은 특수경력직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법상 각 행정각부의 차관은 정무직이고요. 정무직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입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16번입니다. 전통적인 연공주의, 자 계급제겠죠. 짬밥으로. 반면에 최근 강조되고 있는 성과주의, 이거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업적이나 성과가 더 중요합니다. 옳지 않은 거네요. 형식 요건을 중시한다. 규격화된 임용은 정규직으로 계속 신규 채용만, 이거는 연공 서열입니다. 답은 1번 틀렸죠. 그래서 근속 연수가 중요하다는 게 연공주의고요. 성과나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게 성과주의고요. 2번은 맞았죠. 직급을 파기하겠다, 역량 중심으로 하겠다, 역시 성과주의네요. 연공주의는 끝까지 신분 보장해줘요. 정규 신분 보장됩니다. 근데 성과주의는 조기 퇴직이니 전직 지원을 활성화시켜주겠다. 성과주의네요. 답은 1번입니다. 처음 나왔던 문제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7번입니다.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제도.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였는데 이건 시험에 나왔습니다. 기출문제가 있었어요. 이거. 자, 여러분, 정부 사업을 평가할 텐데 정보평가기본법도 있죠. 국가재정법에도 있어요. 이 2원으로 나눠져 있다는 게 좀 문제는 있지만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거든요. 5년 단위로 평가해버리면 이건 안 하겠다는 거하고 거의 같은 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평가는요, 3년 단위로 해요. 3년 단위로 하겠다는 거는 3분의 1씩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3년 지나면 다 하잖아요. 매년 3분의 1씩. 그래서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성과 목표관리제도 첫 번째, 자율평가제도, 심층평가제도 세 가지가 있다. 맞는 말 맞습니다. 성과 목표는요, 내가 목표를 정해요. 내가 재량껏 사업을 하고요. 결과표가 나올까 안 나올까? 이 결과 보고서하고 성과 목표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됐죠? 반면 자율평가는 이게 제3자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하는 거고요. 이게 안 되었을 때 뭐가 돼? 심층 면접이 들어가요. 심층평가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2번 가니까 재정성과 목표관리제도는 기관별로 뭘 만들어? 성과계획서를, 그리고 뭘 만들어? 성과보고서를, 이걸 가지고 서로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3번이 틀렸죠. 재정사업의 자율평가제도는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 맞는데 우린 10개가 아니라 개수를 틀리게 만들었어요. 11개예요. 그다음에 2개가 추가될 수 있으니까 11개라고 해도 맞고 13개라고 해도 맞아요. 10개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매년 모두 평가하는 게 아니라 매년 3분의 1씩 평가합니다. 그래야지 몇 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모든 걸 다 할 거니까요. 답이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만약에 이런 자율평가했는데 잘못될 수 있겠죠. 부처 간 유사 중복 사업 또는 비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을 때 이때 뭐 할 수 있다? 심층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는데 이 3분의 1이라는 지문 이미 나왔었습니다. 기출 지문으로요. 1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일반 회계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무상급부가 될 수밖에 없고 왜? 불투명 다수니까요. 됐지? 일반 회계 예산은 세입은 원칙적으로 조세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맞는 말이고요. 세출은 국가 전체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비로 지출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인 예산 규모는요. 총계는 항상 같아요. 근데 총계 안에는 막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버리면 순수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 규모를 판단할 때는 총계로 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순계로 합니다. 그래서 순계는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 회계 플러스 기금 마이너스 중복분, 그다음 누구도 빼줘야 돼? 보존 재원도 빼줘야 됩니다. 근데 총계는 중복분도 포함되어 있고 빌려오는 보존 재원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순수 규모가 아닐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답이 2번 틀렸죠. 총계 규모보다는 예산 순계가 훨씬 낫다는 겁니다. 여기 예산으로 물어봤네. 예산 순계는요. 예산 총계는 일반 회계 플러스 특별 회계, 이게 예산 총계고 여기서 누굴 빼버리면 중복을 빼버리면 뭐가 돼? 순계가 됩니다. 예산 순계가. 그다음에 중앙관서장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기 전에 반드시 기재부한테 심사를 요청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통합재정은 어떻게 되죠? 통합재정 기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 플러스 기금,
마이너스 중복분, 그 다음에 내부거래 빠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거래도 빼줍니다. 그렇지?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내부거래와 보존거래가 제외된다. 맞는 말이에요. 19번 문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물론 기출문제는 수단 규제, 그 다음에 성과 규제, 과정 규제가 다 있었지만은 그 사례로 물어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수단 규제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을 위해 그 효용이 부각된 위의 중점 관리 기준을 다 정하래요. 이건 아니지. 무슨 말이냐면요. 식품이 단계가 있거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어. 이 단계는 누가 만들어요? 국가가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다음에 목적도 있어요. 목적도 있어요. 국가가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라는 계획을 네가 짜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 단계별로 목적이 존재하고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계획만 짜가면 돼요. 그렇지? 그러면 그 계획 안에는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는 내 마음이에요. 내가 이런 도구를 사용해서 요거 달성할 겁니다. 달성할 겁니다. 달성할 겁니다. 이것만 짜오면 된다는 게 바로 1번 얘기거든요. 이거는 무슨 규제야? 관리 규제 또는 과정 규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억은 과정 규제가 돼야 되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4번밖에 없습니다. 지금 관리 규제는 그밖에 없잖아. 지금 기억이니까 맞죠? 답은 4번이에요. 지금 니은입니다. 얘는 뭐야? 수준 정했죠. 이건 단계를 정해줘. 이렇게 단계를 정해준다. 이걸 지키라는 거고 얘는 그게 아니라 수준만 정해줘. 이것만 넘어가라는 거야. 이건 성과 규제입니다. 그렇지? 2번이 성과 규제가 돼야 돼요. 키워드가 뭐다? 수준을 요구하고 요것만 달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든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니은은 뭐가 돼야 돼? 성과 규제가 돼야 되거든. 맞았죠? 니은.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얘는요. 이런 수준도 아니고 이런 단계도 아니고요. 이미 내가 다 정해줘. 너 이거 써라, 요거 써라. 투입물 다 정해주는 겁니다. 이건 무슨 규제? 투입 규제거든요. 그래서 디귿이 투입 규제가 돼야 돼요. 수단 규제. 그러면은 수단 규제 디귿, 관리 규제가 기억, 성과 규제가 니은. 답은 4번입니다. 글쎄요. 요거하고 아까 17번 문제가 그래도 가장 난이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번입니다. 이건 쉬웠죠.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실험 효과는요. 사전 테스트야. 앞에 그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그 정책을 해서 효과 나오는 게 아니라 풀어본 효과가 그 다음에 나온다는 겁니다. 풀어본 효과가. 그래서 기억은 실험 효과가 되다 보니까 어디 있나요? 답은 B죠. 실험 실시 전후 유사한 검사를 반복했기 때문에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B가 돼야 돼요. 니은입니다. 회귀 효과는 뭐죠? 나는 평균값이 되게 높았는데 1회 측정 시 극단값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측정할 때 다시 평균 돌아갈까 안 돌아갈까? 됐지. 그래서 키워드가 극단값이 재측정 시 평균으로 돌아가는 현상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니은 가보니까 D네요. 그지? 극단적인 점수를 얻은 실험 대상자들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덜 극단적인 평균점으로 돌아가는 현상. 그래서 니은은 B가 돼야 돼요. 그렇지? 니은은 D가 돼야 되겠네. 그럼 B, D니까 답은 2번이네요. 성수 효과는 뭐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성장합니다. 성수 키워드는 자연스러운 변화, 스스로 성장이에요. 성수 효과 어디 있나요? 디귿이니까 디귿은 A죠. 순전히 시간이 경과 때문에 발생하는 조사 대상의 집단의 특성 변화다.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A가 되고요. 역사 효과는 우연한 사건이 껴야 돼요. 내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어떤 사건 터졌을 때 그것 때문에 효과 나온다는 게 역사 효과입니다. 그래서 C네요. 정책 프로그램 처리가 집행될 때 동그라미 그다음에 어떤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그 사건에 의해서 정책 영향을 받는다는 거 역사 효과입니다. 합쳐버리면 답은 2번이겠네요. 7급 문제가 이렇게 그 난이도가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걸렸을 것 같아요. 좀 길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를 맞춘 문제가 17번 문제하고 19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물론 요 앞에 있는 문제도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제일 어려운 거 12번 문제 같은 것들 이것도 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19번과 17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90점 이상 넘어가시면 상당히 잘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요. 85점이라면 선방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국가 16년도 7급 문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